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져가지고 건강 꼭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편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20편에 딱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손상증후군 책 내용이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20편으로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아마 몇 편 더 이어서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음, 아마 그래도 30편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0편, 그리고 20편을 기념으로 해서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10편 업로드하고 나서 이벤트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20편 나온 후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PDF 파일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신청하셔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링크나 이런 걸 열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편이나 10편, 1편 또는 10편은 무료로 원하시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어, 병원 밖에서도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강의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준비해서 어, 가격을 이제 니즈에 맞게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봐 주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프라인 참여를 하시면 어, 그게 이제 괜찮다고 느끼셨으면 어, 뭐 이제 신청자 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가격을 조금씩 올릴 생각이고, 처음부터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절대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음, 일단 무엇보다도 저도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들 목표로 세우시는 것들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화이팅 합시다. 계속 저희 직업은 계속 이제 몸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 SNS가 많이 이제 활성화돼 있어서 정말 대단하고 치료 잘하시는 분, 뭐 트레이너나 뭐 필라테스 강사분이나 뭐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많이 느끼고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또 이 몸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저에게 제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또 바라보는 시선도 생기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하시던 거에 어, 뭐 응용을 하셔도 되고 추가로 하셔도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이제 견갑골에 대한 내용이에요. 5-15 사진을 보게 되면 완전히 견관절 굴곡했을 때 견갑골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A 그림은 견갑골 하각은 애과 중심선의 뒤쪽에 있다. 보시면 이 중심선, 이 중심선의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 B 그림은 60도 이상 상방회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원래 이제 60도는 상방회전이 되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60도가 있으니까 경관절은 120도고요. 근데 상방회전이 좀 부족해 보인다 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 그림은 견갑골 하각이 외측 흉곽에 정확히 위치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하각이 원래 더 가야 되는데 어, 이게 상방회전이 제한이 되니까 그만큼 덜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상에 이제 나오면 견관절 굴곡 제한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의 몸 상태를 파악을 하고 또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숲보다는 나무에 가까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견관절 굴곡을 했을 때 어깨 관절에 나오는 움직임, 그리고 견갑골, 어깨뼈의 움직임 두 가지 모두가 제대로 나와야지만 제한이 없고 ROM 제한이 없고 통증이 없고 그런 이제 굴곡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림 5-15 그림을 보면 견갑골 하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견관절 굴곡을 할 때 견갑골 하각이 그림 A 라인까지는 이렇게 도달해야 된다. 옆에서 봤을 때 그 라인까지는 상방회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A 정도, A 그림 여성분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요. 이 상방회전 움직임. 이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때마다 견갑골의 움직임 축이 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상방회전 되는 게 아니라 막 상승만 되는 그런 견갑골 움직임이 나오기 쉽습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GH 조인트, 어깨 관절의 제한이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견갑골은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고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견갑골은 어깨뼈는 흉곽에 그냥 있는 거고 어떤 관절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만큼 움직임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견관절이 제한이 있다? 그럼 견갑골로 언제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상안골, 그 휴머러스 헤드가 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 이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완골이 제 위치에 없고,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 제대로 된 움직임이 안 나오고, 뭐 제한이 있다거나, 뭐 찝힘이 있다거나, 이러면 견갑골 포지션은 보나 마나인 거죠. 무조건 보상이 일어날 거고, 그 상태에서 뭐 견갑골을 이렇게 포지션을 수정해 준다 하더라도 견관절에 수정이 안 돼 있으면 언제든 보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어깨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게 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견갑골과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골반도 마찬가지로 이 고관절이 중심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고관절을 움직일 때 골반이 틀어지게 돼요.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보상작용으로 골반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허리까지 같이 틀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관절이든 고관절이든 둘 다 볼앤 소켓 조인트잖아요. 둘 다 이제 전방으로 활주되어 있지는 않는지, 뭐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 아니면 고관절 예, 전방활주 증후군 이런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외회전 근육이 뭐 비슷한 경우죠. 외회전 근육이 단축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절의 얼라이먼트가 상태가 어떤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B와 C, 이 그림 B와 그림 C는 같은 분이잖아요. 딱 봐도. 이 상방해준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견갑골이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견관절이 약간의 제한이 있죠. 이 사람은 딱 180도까지 가는데 이 사람은 조금 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견갑골이 이렇게 이 어떤 축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 축에서 벗어나 버려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상부 승모근 이런 데가 엄청 긴장이 많이 돼 보이죠? 이런 데가. 그러니까 축을 이용해서 견갑골이 이 어깨 관절 아니 그 견갑골 날개뼈가 이 제 위치에서 이 어떤 한 축을 기준으로 싹 돌아야 되는데 이 축에서 움직일 때 이 축에서 벗어나면서 축이 이동되면서 약간 상승되는 상방회전이 아니라 상승이 되는 느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관절 굴곡의 제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방회전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방회전 움직임이 지금 안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상방회전 움직임보다는 그냥 상승을 해버렸죠. 이 움직임은 견관절의 외회전 움직임과 기능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견갑골의 상방회전 움직임과 이 어깨 관절, GH 조인트의 외회전 움직임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 완전 굴곡을 하기 위해서는 GH 조인트에서 굴곡 움직임만 일어나면 안 되고, 굴곡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하강, 글라이딩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동안 휴머러스 헤드의 중심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강되는 글라이딩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글라이딩과 외회전이 가미돼야지 충돌 없이 굴곡 움직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견관절 굴곡하는 동안 상완 골두의 하강과 외회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굴곡을 하는 동안 찝힘이 없고 중심화가 이 볼앤 소켓 안에 볼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강 움직임 그리고 외회전 움직임이 이 GH 조인트에서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하강은 중심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역할이고요. 이 외회전은 견갑골의 상방회전과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어디 있지? 예, 이 상방회전. 이 상방회전과 이 견관절의 외회전이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관절에서 외회전 동작이 일어나면서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견관절에서 외회전 움직임이 일어나면 견갑골에서 상방회전 움직임이 더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견갑골에 상방회전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 B와 C, 2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깨 관절의 중심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볼의 소켓 안에, 클레노이드 포스 안에 휴머러스 헤드가 제대로 위치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회복시켜주고, 만약에 이런 전방할주 증후군이 이런 게 있다면 회복을 시켜줘야겠죠. 제 위치로 만들어줘야겠죠. 다시 중심으로 올 수 있도록. 이걸 먼저를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견갑골의 상방회전 움직임을 이렇게 축에 맞게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관절 주변에서 어떤 자극이 느껴지기보다는 이 견갑골이 움직여지는 느낌으로 점점 변해가야 돼요. 그냥 내가 팔을 굴곡을 시켰을 때 어깨 관절에서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견갑골이 움직이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느꼈을 때. 그게 좋은 어깨 관절의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팔 무게를 어시스트, 이렇게 치료사가 어시스트 해준 상태에서 견갑골 하각을 잡아줘서 이 원래 상방회전 범위까지 움직여지도록 아까 그 위에 그림 남자분은 하각이 그 흉곽 외측선까지 제대로 안 갔잖아요. 그걸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하각을 잡아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 무게 어시스트 해주고 하각을 원래 상방회전 범위까지 움직여주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때 환자분은 견갑골이 돌아가는 느낌. 그냥 견갑골이 상승해서 이 상부 승모근에만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전거근으로 이 힘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견갑골이 이 상방회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하각을 움직이려고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그 포커스를 계속 줘야 되고 이 하각을 이 방향으로 이 상방회전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견갑골을 움직일 때 축이 만들어지고 그 축이 유지가 됩니다. 움직이는 동안. 그래서 상승이 안 되고 그 축에서만 놀기 때문에 전거근에 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깨관절 외회전 포스를 같이 적용을 하면 상방회전 움직임이 훨씬 더 강조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환자분이 느끼기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매뉴얼적으로는 광배근과 같은 근육들이 이제 견갑골을 잡아서 끌어내려가지고 이 하방회전 포스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견갑골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런 광배근 같은 근육들은 좀 풀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광배근을 풀 때도 꼭 팔을 이렇게 들어준 상태에서 풀어줘야 훨씬 더 이 상방회전 되는데 어, 그 방해받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매뉴얼을 해줄 때도 그냥 뭐 옆으로 이렇게 프론 자세에서 이제 치료 패드 푸른 자세로 눕혀서 광배근을 풀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준 상태, 뭐 앉아서 한다거나 앉아서 이렇게 팔을 잡아주고 광배근을 풀어주면 음,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훨씬 편한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기보다는 뭐 누워서 어깨 관절을 플렉션 한 상태에서 풀어줘도 되지만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 다음은요. 그런데 이제 그림 A 이 여성분 이 견관절이 잘 움직이는 반면에 이 견갑골 상방회전도 잘 되고요. 그렇긴 한데 반면에 허리를 꺾는 힘까지 같이 동원되는 게 좀 보여요. 자세히 보면 그림 A 여자분이 내가 이 여자분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올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허리가 약간 꺾이는 힘이 동원되는 게 느껴집니다. 예, 보통 흔하게 이 위에 그림 보시면 견관절 굴곡할 때 허리가 뜨잖아요. 이 견관절 제한을 보상하는 패턴 중 하나가 허리를 꺾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뭐 광배근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광배근이 이제 팔을 익스텐션 하는 앤데 팔을 플렉션 하니까 그쪽 어깨 부분 파트가 늘어나지면서 근데 광배근 자체의 길이는 유지를 하려고 하면서 그 일리엄 일리엄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허리 흉노추 근막을 타고 들어가는 그 광배근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광배근 그 근육 관점으로 봤을 땐, 뭐 관절 관점으로 봤을 땐 어깨 관절이 잘 안 되니까 허리를 꺾으면 어깨 관절이 더 올라가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잖아요. 견관절에서 움직임이 안 나올 뿐이지 손은 더 위를 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보상작용이 많이 생겨요, 보통은. 그래서 그림 A를 보면은 견관절 굽힘하는 동안에 체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집니다. 이 사람이. 이 선 보이시죠? 이 선. 이 선을 보면은 이 선에 앞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게 보여요. 체중심이. 이 선에 그대로 위치하지 않고 살짝 앞으로 이동된다. 그러면서 이 허리가 좀 꺾이는 듯한, 허리에 부하가 실리는 듯한 느낌을 좀, 어, 받을 수 있다.
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작용이 있다는 거. 근데 반면에 이 그림 B, C, 이분 견관절 ROM이 이제 제한이 있고 견갑골 상방회전보다는 이렇게 엘리베이션 되는 보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체중심 전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고 몸통 중앙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허리에 부하받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딱 몸 중앙에 이게 싹 들어가죠, 이 라인이. 견관절 굴곡을 하는데도. 여자분이랑 다른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 축이 중간에 있으면 여기도 부하가 덜 가고 여기도 부하가 덜 가는데 축이 이쪽으로 뒤로 이동하면 당연히 여기 꺾이는 느낌이 더 들리겠죠. 그래서 몸통 중앙에 그대로 이 체중심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 부하받는 느낌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분 남성분이겠죠? 이분이? 네. 남성분인데, 네. 그래서 위에 여성분은 골반이 전방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음, 골반이 이렇게 전방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코어를 좀 단련시킬 필요가 좀 있는 거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코어는 나쁘지 않은데, GH 조인트의 중심화, 그리고 어깨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좀 더 개선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예, 만약에 이 환자분이 나한테 와도 이 환자분이 나한테 왔을 때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 옆에 사진을 보면 저렇게 팔을 올렸을 때 견관절이 외회전돼야 되는데 팔꿈치 방향을 보면 외회전 돼야 될 게 오히려 약간 내외전에 가까운 포지션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남성분 보면 지금 약간 이 라인을 보세요. 이 팔꿈치 바라보는 방향도 그렇고 약간 내외전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관절 자체가 그러면서 상방회전도 제한되고 원래 이렇게 풀 플렉션을 할 때 상완골이 약간 외회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더 상방회전도 잘 되고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 견갑골이 축을 이용해서 싹 돌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서 어깨 관절의 외회전을 좀 유도를 해서 견갑골 상방회전 움직임을 더욱더 이끌어내고 그 축을 살려서 움직임 축을 살려서 그래서 견갑골의 상승보다는 상방회전 움직임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A, B, C, D, E, F 그림이 있는데요. 음, 그림의 설명을 보면요. 완전히 견관절 굴곡을 했을 때 과도하게 견갑골이 외전된다. 그러니까 옆으로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이렇게 이게 좀 뭐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분도 좀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좀 튀어나왔죠? 그게 이제 견갑골 외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AD 하각이 흉곽의 외측면으로 2분의 1 인치 이상 돌출되어 있다. 돌출이 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B2 그림은 이제 올바른 견갑골의 위치는 견관절 굴곡의 범위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깨뼈가 날개뼈가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 갔던 사람이 이만큼 지금 떠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견갑골을 잡아주니까 견갑골을 제 위치로 만드니까 견관절 굴곡의 범위가 감소가 됐구나. 이것은 견상완 근육의 단축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책에서는. 그러니까 CF는 상완골 내외전은 견관절 굴곡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대형근의 단축을 의미한다. 네. 똑같이 CF 그림 보면 똑같이 잡아줬어요. 이렇게 잡아줬는데 내외전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얘네처럼. 그래서 이 견상완 근육이 단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대원근이었구나. 테레스 메이저구나. 왜냐면 내외전 하니까 대원근이 늘어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으니까 ROM이 제한 없이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테레스 메이저입니다. 약간 광배근, 스몰 광배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이 근육이 짧아졌다고 하는 건데 그림에 대한 설명처럼 어깨를 다 굴곡을 하면 어깨뼈가 심하게 돌출이 되고 이 돌출되는 걸 막으면 어깨 관절 굽힘 각도가 줄어들고 어깨를 내외전시키면 돌출되지 않고 굽힘 동작이 또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외전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깨뼈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견갑골이 밖으로 나가겠죠. 삐져나가겠죠. 그래서 견갑골을 또 돌출시킬 수도 있는 단축되면서 그런 근육인 테레스 메이저의 단축을 의미한다고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다 들어맞는 말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임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좀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이 왔다. 이런 환자분이 나한테 왔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럼 뭐 테레스 메이저가 뭐 단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책에서. 그러면 이 근육을 뭐 스트레칭 시켜주는 게 치료사의 최선일까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견갑골을 잡아보기도 하고 뭐 내외전 시켜서 다시 ROM 체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테레스 메이저의 단축.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그럼 이 단축이니까 얘를 스트레칭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의 뭐 통증이든 기능이 좋아질 거다. 뭐 요런 지금 결론이잖아요, 느낌이.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임상에서 정말 이 테레스 메이저를 뭐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면 정말 좋아질까? 특히 이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이 어깨 관절의 제한이나 또 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단순히 어깨만 보고 치료를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치료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그림처럼 이게 좀 과거죠. 이건 스트레칭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측 골반에 전방회전 틀어짐이 있는 사람이다.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똑바로 누웠을 때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왼쪽보다 더 떠 있다거나 아니면 왼쪽 엉덩이가 조금 더 눌려져 있다거나 그렇게 틀어져 있을 수가 있겠죠. 전방회전 틀어짐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우측 골반에 전방회전 틀어짐이 있는 사람이라고 틀어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평소에 계속해서 우측 어깨 이 휴머러스 헤드가 자꾸 전방으로 빠지는 포스를 받게 돼요. 왜냐면 골반이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전방을 하기 때문에 이쪽 어깨 관절이 자꾸 그 상완골이 자꾸 이제 전방으로 빠지려고 하는 포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골반 때문에, 틀어진 골반 때문에. 그리고 골반이라는 우리 몸에서 정말 크죠. 골반은 우리 몸에서 그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전 틀어짐에서 또 몸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이 골반이 앞으로 회전되어 있는 사람이 몸의 균형을 그래도 유지하려면 평소에 우측 팔이 자꾸 익스텐션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팔까지 플렉션 해버리면 완전 돌아버리잖아요. 몸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정면을 바라볼 수 없고 균형이 깨져버리죠. 아예.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전방을 회전돼 버렸으니까 팔이라도 익스텐션 시켜서 그 밸런스를 조금 맞춰야 되는 거죠. 균형을. 그래서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이 상완골 헤드가 그러니까 휴머러스 헤드가 앞으로 빠지는 포스를 받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익스텐션까지 그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익스텐션까지 하면 이 더 이 휴머러스 헤드가 전방으로 활주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이 되면 체관과 견갑골의 회전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전거근 약화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윙잉 스카팔라가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정말 전거근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골반의 회전 틀어짐, 전방 회전 틀어짐으로 인해서 이 골반이 회전으로 앞으로 이게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이 되니까 체간까지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골반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체간까지 같이 연달아 회전 틀어짐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견갑골은 가만히 있었는데 체간이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니까 마치 견갑골 안쪽이 뜬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견갑골은 가만히 있었어요. 견갑골은 죄가 없는데 이 골반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체간도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D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견갑골이 가만히 있는데 체간이 우측 전방 회전으로 틀어진다. 그러면 견갑골 내측이 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두 개 중에 이쪽이 더 윙잉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체간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여기가 이쪽이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체간 자체가 회전이 되니까 견갑골이 당연히 그 내측과 흉곽이 조금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체간과 견갑골의 회전축이 무너지게 된다. 축이 안 맞아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체간이 회전하니까 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맨 오른쪽 여성분, 이 여성분 둘 다 윙잉이 있죠. 둘 다 윙잉이 좀 있어요. 있지만 우측이 좌측보다 훨씬 심하죠. 오른쪽이 훨씬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윙잉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면 뭐 평평등, 일자등 때문인 거나 아니면 뭐 전극은 약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보통 골반의 회전 틀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체간의 회전 틀어짐, 그로 인해 체간과 견갑골의 회전축이 어긋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윙잉 스카플라는 좌우 중에 어느 한쪽이 심한 분들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거근 운동, 월슬라이드 같은 운동을 해줘도 우측 전거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뭐 왼쪽은 힘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은 골반을 교정을 해줬을 때 골반이 교정이 되니까 체간이 돌아가지 않죠. 그러면 체간과 견갑골의 회전축이 좀 맞아지죠. 그러면 이 포지션 자체가 좀 맞아지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거근이 비활성화 되었는데 다시 전거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시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 그냥 막 전거근 운동, 월슬라이드 운동을 막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좌우 차이, 윙잉이 하나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골반을 교정을 해주는 게 전거근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행을 할 때,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분 보시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골반이 오른쪽으로 더 전방회전이 일어납니다. 골반의 우측 전방회전 틀어짐이 나타날 경우에 어깨 관절과 견갑골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할주 증후군, 이런 전방할주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골반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 회전해버려 한쪽만 계속 앞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어깨 관절에서는 전방할주 증후군 포스가 계속 제공되고 그리고 이 골반으로 인한 또 체간의 회전 틀어짐이 또 연달아 이어지면서 이 체간과 견갑골의 회전축이 또 어긋나면서 이렇게 한쪽만 과도하게 윙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그러면 골반이 왜 저렇게 한쪽에서만
회전 움직임이 발생할까? 당연히 체중심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체중심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결론은. 이분 이제 이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이분 걸그룹이 좀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 이 안무를 보고 제가 설명하기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 걸그룹 이 안무 보세요. 이 안무를 보면은 좌측 다리를 축으로 우측 골반을 전방회전시키는 안무 동작인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왼쪽 축을 이용해서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회전했죠. 왼쪽이 축이고 오른쪽이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체중이 실리는 다리가 축으로서 사용이 돼야 돼요, 원래. 그래서 좌측 다리가 지지되면 좌측 다리, 우측 다리가 지지되면 우측 다리가 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하지만 체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 주로 한쪽 다리만 체중을 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쪽 다리만 축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쪽은 축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다리만 축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골반의 회전도 양쪽이 균등하게 일어나지가 않고 축이 아닌 반대쪽 골반,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인 거죠. 축이 아닌 반대쪽, 오른쪽 골반에서만 자꾸 전방 회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뭐 서 있어도 누워도 앉아도 한쪽 골반이 전방 회전되어 있는 채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임이. 이런 체형 틀어짐은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허리도 틀어지겠죠. 한쪽으로 골반이 회전이 되면 허리뼈가 자꾸 이렇게 딸려가면서 틀어짐이 발생하겠죠. 허리에도. 근데 허리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어깨 관절, 또 견갑골의 포지션까지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체중심의 불균형이. 그래서 이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체중심에 대한 회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깨의 포지션만 보지 말고 견갑골의 포지션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몸 전체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치료를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깨 자체만 봐도 물론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겠죠. 있는데 몸 전체를 보고 어깨를 보는 거랑 그냥 어깨만 보고 치료하는 건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겠죠. 네, 다음 그림은 견관절 굴곡을 할 때 견갑골에 익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곡을 했더니 익상이 발생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견관절 굴곡하는 동안에 견갑 상완근의 단축 때문에 견갑골의 척추연이 흉곽의 후면으로부터 돌출된다. 그래서 축 견갑 근육이 익상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절을 제공하지 못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견관절을 굴곡을 했을 때 이 견갑 상완근, 그러니까 견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상완골에 붙는 이런 근육들, 그런 근육이 너무 단축이 심해서 이 GH 조인트가 어깨 관절을 움직여도 얘네가 잡아 끌어가지고 이 견갑골이 뜬다는 이 소리예요. 근데 이 견갑골이랑 흉곽을 붙이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뭐 하부승모근이라든지 뭐 전거근이라든지 뭐 능형근이라든지 막 이런 근육들이 다 잡아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보다 이런 견갑 상완근이 더 단축이 심하다. 얘네들의 안정성보다 이 단축이 더 심해서 이렇게 떠지게 된다. 뭐 이 말을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 A를 볼 때 왜 견갑골이 익상이 됐냐? 이 남자는 왜 견갑골이 익상이 되느냐? 견갑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GH 조인트의 기능 부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상자극으로 사용되기 쉬운 부위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림 A 같은 경우 책에서는 견갑 상완근의 단축이 견갑골을 흉곽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단축이 있으니까 잡아 끌어가지고. 그래서 견갑골을 떨어뜨리기 좋은 견갑, 견갑 상완근이라면 테레스 마이너와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대표적입니다. 아까 이런 근육, 이 근육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타이트하면 이 방향으로 잡아 끌겠죠. 이 견갑골을.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이 움직일 때 그거에 반응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견갑골이 여기가 이렇게 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견갑 상완근이 뭐냐? 보통은 테레스 마이너와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대표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견갑골의 중심화가 이탈이 돼버리면, 특히 전방할주 증후군, 이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면 뒤쪽의 공간이 점점 좁아져요. 이쪽 공간이. 그래서 테레스 마이너와 인프라스피나투스 같은 근육들이 단축되고, 그래서 관절을 움직일 때 이센트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후방 관절량도 뻣뻣해지고, 그래서 점점 상완골, 이 골두 자체가 후방으로 이동할 공간을 계속 제한을 시켜요. 그래서 자꾸 전방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후방으로 이동할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뒤에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팔을 움직일 때 GH 조인트가 중심화가 이탈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탈되면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움직임이 보다 자유로운 이 GH, 지금 중심화가 이탈된 GH 조인트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견갑골로 보상을 해서 팔을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면 이 팔로 우리가 뭔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 GH 조인트가 안 되면 이 견갑골을 움직여서라도 이렇게 띄워서라도 이 팔이 원하는 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후방 근육들의 이센트릭 기능을 되살려줘서 견갑골의 중심화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후방 근육들이라고 하면은 인프라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라는 거죠. 그 근육들의 이센트릭 기능을 되살려줘서 이 뒤에 후방에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골두 자체가 후방으로 이동되어지게 중심화가 될 수 있게 회복시켜주고, 그 이후에 만약에 중심화가 돼 있으면 더 이상 이 견갑골은 보상작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견갑골의 상방회전 움직임을 회복을 시켜주든지 뭐 안정화 근육들을 뭐 활성화 시켜주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 B 여성분은 이제 책에서 견갑골 익상 그리고 하강되어 있고 또 하방회전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견갑골 익상, 하강, 하방회전 되어 있다. 이 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견갑골 포지션이 이렇게 됐을까? 이 여자분은 상완골의 중심화가 이탈이 되면 팔 무게가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 어긋나 버리면, 관절에서 어긋나져 있으면, 그러니까 골두가 전방으로 빠지든 어쨌든 중심에서 이탈되면은 그 팔 무게가 온전히 상부 승모근이나 능형근으로 실리게 돼버려요.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 팔 무게가 그냥 잡아 끌어갑니다. 그래서 상부 승모근이나 능형근에 팔 무게가 실려요.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무게로 실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해서 그 중력 때문에, 팔무게 때문에 상부 승모근 능형근이 늘어나는 포스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부 승모근이 계속 늘어나요. 이 팔무게 때문에. 이 중심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팔무게가 다 일로 걸려요. 일로 능형근이나 이런 데로 능형근 상부 승모근이 계속 늘어나고 가만히 그냥 서 있어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팔무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점 견갑골은 하강되겠죠. 상부승모 늘어나니까. 또 하방회전 포지션 됩니다. 왜냐면 상부 승모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립에서 이탈이 된 견갑골, 이렇게 점점 하강되고 하방회전됐죠. 이런 견갑골은 당연히 그 주변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사용되지 못하고. 전거근도 당연히 비활성화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틀어져 있는데 제대로 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린 B 여성분 같은 경우는 우측이 훨씬 심해요. 익상이. 이것은 이제 골반의 회전 틀어짐, 즉 체간과 견갑골의 회전축이 어긋나면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둘 다 심한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확연하게 심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심한데 이러면 골반의 회전 틀어짐 때문에 이 체간과 견갑골의 회전축이 어긋나면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상완골의 중심화 그리고 견갑골 주변의 근육의 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골반을 잡아줘야 체간과 견갑골의 회전축이 좀 맞아지면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 C, 이 그림 C 이제 굽힘한 거죠. 그림 C를 보게 되면 이미 견갑골 포지션이 중립에서 이탈되어 있어요. 이미 이탈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팔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제대로 된 상방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미 너무 상부 승모근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견갑골 하강되고 하방회전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팔을 올린다고 해서 그 주변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되면서 제대로 그 견갑골의 상방회전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활성화될 수 없는 환경이다. 전거근이든 뭐 하부 승모근이든 뭐 상부 승모근이든. 그래서 이런 사람 벽 앞에 대고 데려다 놓고 월슬라이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절대 견갑골의 그 올바른 상방회전 움직임이 회복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낸 이유가 얘가 이렇게 중심화에서 이탈되면 이 팔무게가 이렇게 이 아령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아래로 내리 꽂는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팔과 몸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 팔 무게가 온전히 얘로 다 실립니다. 이런 데로. 이런 데나 능형근 쪽으로. 계속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지니까 팔 무게가. 그래서 막 목 어깨 뭉친다. 막 계속 뭉치는 느낌 들고 계속 뻐근하고 그래서 막 풀어줘도 더 뻐근하고 풀어줘도 뻐근한 게 계속 느껴지고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딱딱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의 그 견관절, 어깨 관절의 중심화를 체크를 해보면 이탈이 돼 있다는 거죠. 이탈이 돼 있어서 그 팔무게가 계속 그 상부 승모근으로 걸려서 실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부 승모근이 계속 늘어나는 그 상황인 거니까 팔무게 때문에. 근데 대신 이 중심화가 회복되면 몸과 팔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더 이상 막 잡아 당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스가 싹 사라집니다. 늘어나게 하는 포스가. 음. 네, 그리고 다음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이 그림. 예전에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A 그림 같은 경우는 굽힘할 때 익상된 거잖아요. 지금 굽힘할 때 익상이 된 거고 지금은 굽힘할 때는 괜찮다가 굽힘할 때는 그래도 괜찮죠? 굽힘할 때는 괜찮다가 복귀할 때 다시 내려갈 때 이 익상이 발생하죠. 오른쪽에서. 둘 다 뭐 누구는 굽힘할 때 익상이 되고 누구는 굽혔다가 돌아올 때 익상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둘 다 뭐 따로 구분지어서 케어하는 것은 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귀하는 것이 이센트릭한 기능이 이제 요구되고 굽힘 동작을 할 때보다 훨씬
당연히 부하가 강하겠죠. 이센트릭 기능이 훨씬 더 이제 상위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굽힘 동작할 때 음, 익상이 발생되는 사람은 대부분 복귀할 때 더 심하게 익상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은. 음. 그래서 치료 순서는 마찬가지로 먼저 GH 조인트 기능을 되살리고 중심화를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기능을 어, 견갑 견갑 움직임 그리고 견갑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런 기능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그런 순서로 진행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깨는 고관절이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해도 쉽고 어, 훨씬 연결지어서 생각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중둔근 운동할 때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관절에서 원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보상 패턴으로 허리가 움직여져서 저 그림처럼 허리가 밴딩되는 움직임이 그렇게 이제 보상작용이 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팔을 굽힘하고 돌아올 때 어깨 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보상 패턴으로 날개뼈가 과도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안 되면 골반이 하면서 허리가 꺾여진 거고 그래서 허리가 이제 틀어짐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어깨 관절이 안 되면 견갑골이 그러면서 결국 상부 흉추까지도 틀어짐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두 개 이제 연결이 좀 되시죠? 이 다리 무게가 원래 이 골반이 딱 유지된 상태에서 다리만 이렇게 해야 딱 AB덕션이 되면서 이 후중둔근이 운동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리 무게를 못 버티니까 골반이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이소메트릭하게 아 아이소메트릭이 아니죠. 음, 아이솔레이트하게 이 딱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골반으로 보상작용을 하니까 허리까지 꺾여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쪽은 원래 GH 조인트에서만 움직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팔무게 때문에 견갑골이 움직여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이 상부흉추가 틀어지게 된다. 그 환자를 이제 프론 자세에서 베드에 눕혀놓고 그 척추 SP를 계속 이렇게 눌러보세요. 한번. 하나씩 다 눌러보면 이 틀어짐이 심한 레벨에서는 되게 아프고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요추가 일자어리거나 틀어짐이 심하면 요추 레벨에서 되게 아파하고 상부흉추의 틀어짐이 심하면 그 상부흉추 쪽 레벨을 누르면 이제 아파합니다. 엄청. 괜찮을수록 그냥 누르는 느낌이라고 하시고 안 좋은 부위일수록 많이 틀어진 부위일수록 예민하게 아파합니다. 특히 이제 상부흉추 SP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제 케어를 해줄 때 극하근과 소원근, 그러니까 인프라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의 긴장도를 정상화로 회복시켜주면 상부흉추 SP 자극 강도가 훨씬 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SP잖아요. 척추 SP. 이 SP 프론 자세에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 머리가 있겠죠. 여기 머리가 있고 이렇게 팔 이렇게 다리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치료사가 손으로 제가 잘 못 그리는데 뭐 양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쭉 눌러다 보면 요 부위는 좀 아픈데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부흉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부흉추를 누를 때 여기 좀 아픈데요. 여기 밑에는 괜찮은데 이쪽이 좀 아프네요. 이러면 이쪽이 틀어짐이 좀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틀어짐, 이 상부흉추 틀어짐과 테레스 마이너와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머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극하근과 소원근은 이 견갑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능형근과 대안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과하게 긴장이 되면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쪽을 이쪽이 손잡이인 거죠. 이쪽을 막 잡아 당겨요. 타이트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당겨지는 힘이, 이 당기고 있는 힘이 능형근을 타고 흉추로 전달이 됩니다. 이 흉추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포스를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흉추는 결과적으로 중립에서 이 중립에서 이탈되는 힘을 계속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뭐 측만이 생긴다거나 틀어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 톤을 이 견갑 아니 이 인프라스피너투스와 테레스 마이너의 정상 톤을 만들어주면 이쪽에 정상 톤을 만들어주면 이쪽에 상부흉추에 제공되는 포스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상부흉추가 조금 더 중리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러면 틀어짐이 덜해지니까 여기 SP를 눌러도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흉추를 케어를 할 때 극하근 소음근을 꼭 체크를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무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견갑골, 뭐 상부흉추, 견갑골, 어깨관절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도 당연히 바라봐야 합니다. 굽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서 익상이 되는 건 맞지만 양쪽 중에 유독 우측에만 익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분도 우측이 좀 더 심하죠. 뿐만 아니라 견갑골의 포지션 자체도 오른쪽이 훨씬 더 하강이 되고 하방회전되어 있어요. 이 체중심의 불균형은 양쪽 다리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체중이 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쏠린 다리가 그 사람의 축이 돼버립니다. 평소의 축. 어떤 자세이든지 이 축이 생겨요. 그 축으로만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축과 멀어진 관절들은 뭐 고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중력에 계속 노출이 돼요. 그 모멘텀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중력 때문에 늘어나는 어깨로 치면 계속 하강이 되고 상부 승모근 능력은 늘어나는 포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또 하체로 봤을 때는 한쪽이 축이면 한쪽은 계속해서 그 축을 통해 회전될 수밖에 없어요. 축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축이 아닌 쪽은 회전 틀어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축은 말 그대로 축이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축이 아닌 쪽은 계속 그 축을 이용한 회전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 틀어짐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축이 아닌 쪽이. 그래서 하체로 봤을 때 축이 아닌 쪽 골반이 전방 회전 틀어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체관도 함께 회전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체관이랑 견갑골의 회전축이 어긋나고 틀어지게 되고 전거근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래서 이분은 양쪽 중에 우측이 훨씬 더 많이 익상이 된 것으로 보고 아마 체중심의 불균형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심 개선을 꼭 해줘야 견갑골의 익상 문제가 빠르게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은 이 한쪽을 축으로 사용하면 반대쪽 축이 아닌 쪽이 계속 회전 틀어짐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체관과 견갑골의 회전축도 틀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 내측연이 이렇게 떠지게 되고 전거근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한이 된다. 그리고 한쪽으로 축이 이렇게 쏠려져 있으면 축과 멀어진 이 어깨와 이 고관절은 회전 틀어짐이 발생하고
또한 이 축과 멀어져 있다는 것은 모멘텀이 그만큼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팔을 쫙 편 상태에서 아령을 드는 거랑 팔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아령을 드는 거랑 이 우리 몸이랑 축이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멘텀인데 그 모멘텀이 이 어깨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주머니가 물 양동이를 머리 위에 쥐고 아무리 무거워도 머리 위에 축에 딱 정중앙에 있으면 그 항아리 무게가 많이 힘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축이랑 점점 멀어진 상태로 이 그 무거운 걸 옮기려고 하면 팔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하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축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 이 축과 멀어진 이 어깨 관절은 계속 중력에 노출되고 부하가 실리고 그래서 상부손목은 능력근이 계속 버티면서 늘어나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견갑골의 포지션도 계속 중립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꼭 이 아무리 어깨 관절 아니면 견갑골 아니면 상부 흉추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꼭 숲을 봐야 된다. 체중심의 불균형을 개선시켜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이제 할머니 사진을 보면요. 이제 책에서는 흉추의 과도한 후만으로도 견갑골의 움직임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등이 굽었으니까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등이 굽어버리니까. 당연하겠죠. 애초에 흉추에 과도한 후만이 있는 분들은 견갑골이 제 위치가 될 수가 없죠. 애초에. 정상보다 더 프로트랙션 되고 이제 어깨가 말리는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방 경사가 되어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 견갑골의 전방 경사.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견갑골은 올바른 축으로서 움직임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없다.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견갑골이 딱 원래의 축을 유지하면서 회전만, 상방회전, 하방회전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자유자재로 하나의 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후만으로 축에서 벗어났으니까 견갑골이.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을 보면은 흉추의 후만은 목의 과도한 신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깨 외회전근에 이센트릭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여기가 과도하게 꺾이죠. 얘가 안 꺾인 만큼 과도하게 꺾여지고 그리고 이 후만이 돼 있으니까 얘네가 늘어나면서 사용이 절대 안 돼요. 짧아지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흉추가 펴진다면 목도 그렇게 과하게 익스텐션 할 필요도 없고 이 어깨 관절이 중심화가 유지가 되니까 이쪽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센트릭하게 이 양쪽 균형에 맞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외전 근육이 이센트릭하게 사용이 안 되는 상황, 그 후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팔을 계속 쓰면 후방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씩 헤드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심화가 이탈되고 전방할 체중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목 같은 경우는 목에서만 지금 신전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 후만 등에서 익스텐션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목으로만 꺾는 거예요. 목으로만.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목 같은 경우는 목에서만 신전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부 흉추로부터 움직임의 시작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신전할 때. 신전 움직임을 할 때 상부 흉추부터 움직임이 시작점이 나타나면서 짜라락 해가지고 목까지 같이 자연스럽게 익스텐션이 돼야 되는데 이 흉추의 후만으로 상부 흉추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이 목으로만 꺾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목 어느 한 분절에서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레벨에서 글라이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탈됩니다. 그 척추 분절들이 어느 하나가 가장 약한 레벨이 그러면서 버섯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보시면 여기 딱 주름 젖어 있죠? 여기가 가장 약한 레벨이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이 상부흉추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신전을 할 때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후만되고 끝나버리니까 목이랑 몸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만 꺾는 거예요. 이렇게 달랑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로만 꺾으니까 여기 주름이 잘 생기는 거고 여기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원래 딥넥 플렉서나 그런 이제 목을 조절하는 근육들은 인서션이 다 T4, T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T3, T4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안 나오니까 목만 꺾이는 거죠. 뭐 견갑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상방회전이 아니라 그냥 상승된 엘리베이션 움직임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상부 승모근이나 뭐 견갑거근 같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이 또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상승되고 이제 프로트랙션 된 견갑골은 당연히 제대로 된 움직임이 일어나기 점점 더 어렵고 그 안정화시키는 하부 승모근이나 전거근과 같은 이제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이 점점 비활성화된다. 약화라기보단 비활성화된다. 왜냐면 틀어져 있으니까 그 근육들이 계속 늘어나 있으면 그 근육들이 적재적소에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그 상태로 팔이라도 올리면 충돌 증후군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견갑골이 전혀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GH 조인트만 과도하게 하려다 보니까 또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관절, 또 견갑골, 흉추, 경추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만 보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케어를 해줘서 그 사람의 몸의 기능을 다시 살아나게 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케어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라는 거죠. 네, 20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